지나는 천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유적과 유물을 남겼고 그 안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왔죠. 그리고 그 다채로운 문화는 시대를 거듭하면서 더 진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수준 높은 전시, 공연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공연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톡톡 동해인에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 플라잉, 인피니티 플라잉이라는 작품을 공연하고 있는 최철기 총감독입니다. 사실 그 경주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원천이 너무 많아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나갈 수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매우 무한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동해인 넌버벌 뮤지컬 인피니티 플라잉의 최철기 총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경주 엑스포공원 저도 종종 오긴 하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좋은 기운을 얻고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거든요. 감독님도 여기 자주 오시니까 올 때마다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일단 그 스트레스가 쫙 해소되는 느낌이에요. 네. 자주 오셔도 그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일과 또 복잡한 여러 가지 때문에 뭐 고민도 많고 한데 네. 여기 오면 그냥 가슴이 쫙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일터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군요. 네. 감독님 이제 경주 오신 지 한 10년 되셨잖아요. 그럼 여기도 10년 동안 드나드셨는데 네. 여기 경주 엑스포공원도 10년이면 이제 강산도 변하는 세월이잖아요. 네. 변화하는 걸 많이 느끼셨나요? 아, 그럼요. 그 10년 사이에 이제 솔고미술관도 생기고, 그 다음에 루미나 나이트워크라고 야간 콘텐츠도 생기고, 네, 타임리스라고 하는 또 체험하는 어떤 콘텐츠도 생기고, 이 공간을 찾는 관람객분들이 되게 젊어지셨어요. 네. 그거는 진짜 피부로 느끼는 변화일 네. 것 같아요. 네. 진짜 10년 여기서 쭉 공연 만드셨고 하는데 이제 10주년 되잖아요. 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10주년 공연도 준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처음에는 이제 플라잉으로 해서 한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인피니티 플라잉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이제 반복해서 했는데 그 10년 동안 저희가 사실은 지역에서 10년간 민관이 함께 만든 컨텐츠가 10년 동안 유지된 작품이 없어요. 없어요. 예,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아마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역사를 쓰고 있는 건데 그래도 10년이면은 진짜 강산이 변하는 정도의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걸 좀 뭔가 기억할 수 있는 행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이제 파이어쇼를 이제 연출을 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불꽃 드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와 함께 플라잉 배우들이 출연하는 파이어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언제 해요? 지금 10월 초에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야외 행사를 하다 보면 이제 비가 오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돌발 상황이 너무 많죠. 그래서 날짜를 지금 딱 확정을 못 드리겠고 10월 초쯤에 저희가 날 좋은 날을 찾아서 여기 경주를 사랑하시고 엑스포 공원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좀 선보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아름다운 가을날 밤에 파이어쇼. 여기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는 워낙 또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서요. 네, 맞아요. 우리 감독님께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요거만큼은 좀 꼭 해봐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은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이 공원에 오면 일단 최소한 반나절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제 인피니티 플라잉을 보시고 네. 뭐 그러면 1시간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솔고 미술관이 있어요. 아, 있죠. 네. 거기 가면 뭐 그 그림도 너무 훌륭하고 감동적이지만 또 그 사진을 찍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항상 오시면 이제 그 젊은 연인들이 그 사진 찍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반드시 한번 가서 사진 한번 찍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리스라는 그 영상 멀티미디어 이제 체험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있고, 또 야간 컨텐츠가 있어요. 네네, 있죠. 네, 루미나 나이트워크라고 네네. 해서 야간 콘텐츠가 있으니까 최소한 한 반나절 이상은 이 공간에서 충분히 콘텐츠들을 보고 즐기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시간을 충분히 갖고 와야겠네요. 네네네. 일단은 인피니티 플라잉부터 딱 보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나온 김에 인피니티 플라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셨지만 10년 동안 이제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인피니티 플라잉은 이런 공연이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장르가 이제 넘버볼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그 스탬프라는 네. 공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루맨 그룹이라는 그 팀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난타라는 컨텐츠가 이제 199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가장 강력한 인지도에.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점프라는 작품을 만들었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인피니티 플라잉을 만들었는데 진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넘버원 퍼포먼스는 사실은 어떤 캐릭터나 줄거리가 거의 없이 퍼포먼스가 주였어요, 그냥. 근데 그 지금의 인피니티 플라잉은 캐릭터와 스토리와 코믹한 요소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그 섞여서 하나의 콘텐츠를 이루고 있는데, 그 결정체를 보시려면 이제 인피니티 플라잉을 보셔야 저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넘버벌 퍼포먼스와는 좀 다르게 이제는 스토리까지 입혀졌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어떤 스토리인지 네, 짧게 네. 좀 부탁드릴게요. 그 삼국유사에 보면 비영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길다리라는 도깨비가 있거든요. 네. 비영랑도 사실은 되게 신비로운 존재이지만 그 비영랑이 길다리라는 도깨비를 부려서 하룻밤 만에 뭐 다리도 만들고 막 그런 그 신출 규모란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길다리라는 도깨비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비영랑이 도깨비를 잡아 죽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여기서 모티브를 따서 비영랑이 이 말썽을 부리는 도깨비를 잡으러 다니는 이야기를 좀 풀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과거에서 머무르면 좀 한계가 있으니 이 도깨비가 현대로 도망을 오고 현대까지 잡으러 오는 스토리로 하면 재밌겠다 와. 싶어서 네, 그런 스토리로 풀어냈습니다. 아, 판타지 요소까지 네, 이제 네, 들어있는, 네. 야, 이거는 뭐 진짜 흥미를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소재이고 이야기 전개인 것 같아요. 네네네. 이야, 진짜 대단한데요. 아니, 이런 기획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이게 이제 2011년도에 그 엑스포 행사를 하는데 그 주제 공연이 필요해서 네. 2010년도에 저한테 그 주제 공연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어떤 얘기를 할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엑스포 관계자분께서 그 길다리라는 도깨비 들어봤냐고 그래서 길다리라는 도깨비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 삼국유사에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새로운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서 네, 출발을 하게 됐죠. 경주가 갖고 있는 스토리에서 결국은 이제 모티브를 따서 네. 이야기를 만드셨군요. 길다리 도깨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도깨비 하면은 제가 좀 창의력이 딸려서 그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봤던
그냥 이렇게 뿔 있고 음. 방망이 들고 음. 금나와라 뚝딱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길다리도 그냥 그런 도깨비인가요? 그렇게 생겼나요? 네, 전형적인 그 도깨비고 네. 도깨비 문양은 우리가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네. 붉은 악마 있죠. 예, 예, 예. 그 붉은 문양이 도깨비예요. 아, 그게 길다리예요? 그게 도깨비니까 예,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주에서 말하는 그 도깨비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니, 그 붉은 악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캐릭터인데 그 도깨비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뭐 악마 뭐 탈 같은 건가? 또 새롭게 네, 네. 근 20년 만에 붉은 악마의 정체를 지금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도 참 재미있네요. 근데 이 공연이 굉장히 역동적이더라고요. 저도 네, 네, 네. 조금 봤는데 어마어마하고 배우들이 하는 그 연기들을 봤을 때는 이게 배우가 새로이 이 역할을 위해서 배워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저런 배우들은 어디서 캐스팅을 했을까? 캐스팅을 한들 저 난이도 높은 아크로바틱 막 이런 것도 나오는데 어떻게 지도를 할까 궁금하더라고요. 캐스팅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에딘버러 페스티벌 갔을 때 저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배우인가? 체조인인가? 맞아요. 저도 딱 그 어. 생각했어요. 코미디언인가? 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카피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왜냐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했던 이 과정을 똑같은 시간을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조인은 체조를 잘 거고 배우는 연기를 잘 거고 또 코미디언은 또 그 웃음을 또 선사를 잘 할 텐데 이거를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도전을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초창기에 배우들이 많이 고생을 했죠. 예를 들어서 어디 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라고 하는 걸 지시를 내리면 이 체조인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숙제지만 너는 이제 연기를 해서 관객한테 감동을 줘라. 너무 막연한 얘기일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랬던 배우들이 저랑 같이 훈련을 하면서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그 배우가 관객한테 웃음을 주는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배우들은 다시 또 기술을 연습해서 아크로바틱의 네네. 난이도를 올리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그 장점들을 알려주는 그런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모두의 역량이 다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의 이제 플라이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우리 배우분들 국적이 다양하다고 네네네. 그러던데 일부러 그렇게 뽑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작품들 보면 국적이 다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그 뭐 태양의 서커스도 맞습니다. 뭐 그렇고 네네. 그다음에 뭐 발레단 예, 그렇잖아요. 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대형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뮤지컬들도 보면 다국적인데 맞습니다. 꼭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다국적으로 하면 그게 되게 특별한가 봐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네네. 왜냐하면 저는 10년 전이 아니라 한 15년 전부터 해외에서 배우들을 찾아서 훈련을 시켜서 무대에 세우는 일을 해왔는데 플라잉도 마찬가지로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제 다국적으로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체조와 뭐 어떤 연기와 뭐 코미디와 다양한 요소를 하려면 한국 내에서 맞아요. 찾기는 되게 풀이 부족하죠. 네. 네. 그래서 해외로 이제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다국적이에요, 사실은. 어느 국적들이 있나요? 뭐 한국 배우가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몽골, 뭐 그다음에 그 예전에는 말레이시아. 네. 약간 체조 강국 이쪽이 네, 많네요. 네. 아크로바틱 잘하고 이런 네, 국가들 네, 쪽에서. 네. 그러니까 국적을 불문하고 실력 있는 배우들을 뽑기 위해서 많이 네. 애를 쓰셨군요. 전 세계를 찾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탄생한 것이 인피니티 플라잉인데 이게 처음에는 플라잉으로 시작을 했었죠. 네. 인피니티 플라잉으로 바뀐 거는 2년 정도 됐나요? 네. 2019년도. 네. 그러면은 이제 인피니티라고 무한대를 뜻하는 단어까지 앞에 붙었으면 분명히 어떤 대단한 업그레이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
이전과 달라진 점, 관람 포인트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상설 공연 최초로 그 로봇과 홀로그램을 활용해서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홀로그램은 되게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로봇,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용 로봇에 그 배우를 태워서 배우를 이제 그 허공에다가 날리는 그 움직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홀로그램이 우주 공간을 만들어주고 예. 이 로봇팔이 배우를 들어서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거를 만들면 와. 우주 공간에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짜 네, 인피니티 플라잉을 하는 거네요. 네. 와. 그래서 처음에 이걸 시도할 때는 좀 걱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영상과 로봇과 배우가 딱 그 타이밍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리허설 하면서 가능하겠구나 해서 이제 그 장면을 완성을 시켰는데 많은 관객들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은 그런 장면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인류의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결국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매직이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사실은 거기에 이제 또 어떤 걸 접목하고 있냐면 지금은 로봇에 이제 배우 하나만 날리고 있는데 네. 그 이거를 그 3D 플라잉이라고 해가지고 그 배우를 와이어에다가 걸어서 이 배우의 위치를 네. 메모리를 해요. 네. 그러면 이 친구가 움직이고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공중에서 같이 날 수도 있고 허공에서 같이 싸울 수도 있는 와. 그런 장면을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인피니티 플라잉이 이제 10년 동안 진짜 이거 지자체에서 만드는 건데 이렇게 10년 동안 상설 공연을 하는 경우도 이례가 없는 일이고 해외에서도 엄청난 극찬을 받고 있고 정말 전에 없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야, 도대체 인피니티 플라잉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궁금해지는 찰나에 감독님의 이력을 보는 순간 그냥 설명 끝.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워낙 뭐 대단한 작품들을 많이 하셔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대표작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난타를 저 연출했었어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난타를 연출했다고. 네. 네. 20년 전에는 이제 난타 연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동양 최초로 그 에딘버러 페스티벌이라는 작품에 참가를 해서 전의 매진이라는 와. 역사를 쓰고 그 다음에 3년 뒤에 이제 브로드웨이에 진출을 하는 이제 쾌거를 이루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사실은 느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연극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맨날 라면만 먹고 배 고르면서 가난해야만 하는. 근데 이제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좋은 작품을 만들면 가난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도 없으면서 세계인들한테 극찬을 받을 수 있구나. 근데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또 다른 작품 하나를 연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태권도 소재인 점프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작품도 역시 2005년도에 이제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참가를 해서 박스 오피스 1위. 그때 1,800개 작품 중에 1위를 했어요. 와. 그 다음에 이제 유럽 투어가 이제 바로 성사가 돼요. 에딘버러 페스티벌이 좋은 게 뭐냐면 좋은 작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사가는 사람들이 같이 그 페스티벌에 있기 때문에 네. 바로 계약이 성사가 돼요. 그래서 유럽 투어를 하던 중에 브로드웨이 진출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2년 뒤에 2007년이죠. 그때 이제 브로드웨이에 진출을 했고, 네. 대서특필됐잖아요. 그 브래드 그날- 피트도 보러 오고. 네,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가 네. 제 옆에서 공연을 봤습니다. 극찬했다고. 네, 예. 네. 일단은 뭐 난타, 점프, 그 이후에도 뭐 셰프라는 작품도 해서 그것도 에든버러 갔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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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굉장히
호응을 크게 얻은 걸로 네, 알고 네, 있고요. 네, 네. 평창올림픽 때도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음. 이벤트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평창올림픽 때 그 파이어 퍼포먼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끝 부분에 네. 파이어 퍼포먼스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불꽃으로 넘어가는 네네네. 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거기에 파이어 쇼 부분을 아. 연출했었습니다. 네. 아마 개막식을 전체를 기억하는 분들은 드물 텐데 그거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최철기 감독님께서 네, 네, 네. 직접 감독을 맡으셨던 네, 거군요. 야,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근데 이런 최철기 감독님께서 플라잉을 기획하고 연출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면서 인피니티 플라잉까지 지금 10년을 오게 된 거잖아요. 저는 감독님이 처음에 이 길을 어떻게 선택을 하신 걸까도 궁금한데 지금까지 해온 행보를 보면은 다 넌버벌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오게 된 건지 의도한 길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는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배우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연출이 전체적인 작품의 이 방향과 어떤 예술적 표현들 어떤 이거를 결정하는 게 연출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연출이 딱 자꾸 다른 걸 시키니까 그러면 연출을 해야 내가 생각하는 구현이 되는구나. 구현이 되는구나. 그래서 연출을 했는데 뭐 반응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어떻게 하냐면 배우로 저를 쓰려고 하지 않고 네. 연출로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넘버벌 퍼포먼스 쪽으로 하려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가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나서 이거는 약간 무슨 소명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알리려면 사실 대사가 많으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사 없는 공연으로 뭔가 한국 문화를 더 알려야 된다라는 어떤 소명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태권도 소재의 점프를 만들었던 거고 또 그게 잘 되니까 자꾸 이제 또 뭐 이 새로운 넘버볼을 또 만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은 이제 굳이 넘버볼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필요한 대사들은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도깨비 소재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3년 전에 저희가 인도네시아 공연을 갔는데 여기에 이제 화랑하고 도깨비가 나오잖아요. 이미 한류 콘텐츠가 화랑 소재의 드라마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도깨비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네. 다 알고 있어요. 도깨비하고 화랑을. 그래서 굳이 이거 대사를 일부러 안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 대신 뭐 대사 양이 너무 많으면 네. 어려운 단어들이 많으면 힘들겠지만 필요한 단어들, 필요한 대사는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새로운 신작들을 만들 때에는 굳이 대사를 않아야 된다는 이 벽을 만들지 말고 네. 필요하면 대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군요. I wanna say it like Simon would, 'cause I was listening this morning on my own, thinking if I could, I'd be Kathy and make this buzz. 사실 이제 경주 같은 경우는 외지인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 보통은 수학여행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감독님도 경주가 고향은 아니시니까 네. 수학여행으로 처음 오셨나요? 네, 경주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년째 경주에 네. 터를 잡고 계신데 외지인의 눈에서 기획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주라는 도시 어떤 곳인가요? 사실은 저도 이제 수학여행 때 기억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11년 전에 이제 네. 경주를 다시 왔을 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눈이 많이 내렸었어요. 되게 하얀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0년을 이렇게 보면 되게 천년고도고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유물들 한국을 대표하는 유물들이 많다 보니 되게 올드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실제로 10년 전에 왔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근데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황리단길 아시죠? 그럼요. 다 알죠, 이제는. 황리단길에 보면 전국의 수많은 젊은, 그 다음에 또 가족 단위로 거길 찾잖아요. 맞습니다. 주말에는 거기 차가 들어갈 수 없을 맞아요. 정도로. 주차를 못 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주가 젊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한국의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경주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젊어지고 있는 도시는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경주가 더욱더 젊어지고 또 풍성한 이런 분위기를 좀 자아내려면 문화예술이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또 감독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경주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잠재력에다가 감독님이 갖고 있는 그런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은 뭐 에든버러 뭐 버금가는 그런 또 문화예술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저는 경주가 그 전 세계 몇 개 안 되는 천년 고도의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그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곳이 세계적인 그 페스티벌,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의 예술들이 이곳에서 펼쳐진다고 그러면 훨씬 더 경주라는 도시가 좀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주는 배경 자체가 다 이제 공연장이 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 에딘버러 페스티벌도 사실은 3,000개 이상의 작품을 한다면 극장이 3,000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카페도, 그 다음에 학교도, 뭐 그 시의회, 뭐 이런 사무실도 다 공연장으로 탈바꿈해요. 그래서 경주는 이미 그런 환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축제장이 열릴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면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 가장 큰 페스티벌 중에 하나인 에딘버러 페스티벌이 보면 처음에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건축물들, 기본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된 그 도시여서 되게 올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3,000개가 넘는 작품들이 공연을 하고 있어요. 아주 젊은 공연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경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충분히 에딘버러 페스티벌처럼 문화적인 장을 열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에서는 사실 그런 그 세계적인 페스티벌이 손에 꼽히는 페스티벌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께서 경주에 10년 계시는 동안에 경주 시민들과 어떤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들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도 이렇게 내밀어 주셨다는 훈훈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작년에 이제 태풍 때문에 농가에 피해가 많아서 그랬죠. 저희가 좀 고민을 하다가 가서 좀 복구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저희 농가를 방문해서 쓰러진 비닐하우스도 이렇게 세우고, 예. 또 뭐 가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네. 처음에는 걱정을 했어요. 일을 잘 못해서 괜히 방해만 그렇죠. 괜히, 될까봐. 더 망치고 가면 어떻게? 근데 비닐하우스, 이 높은 비닐하우스는 기계로 이제 올라가서 작업을 하시는데 네. 저희 애들은 그냥 막 타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와서 바쁠 때 일 좀 도와주라고. 알바 좀 하라고. 알바 좀 하라고. 제일 비싼 알바비 줄 테니까 와서 하라고. 완전 제대로 읽고 네. 일하고.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농번기에 좀 바쁠 때 그 요청이 있어서 네. 저희가 가서 또 풀도 뽑고 그러셨군요. 또 뭐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사실은 그냥 뭐 방해가 되면 이제 민폐인데 또 그렇게 감사하게 또 뭐 이렇게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과일도 챙겨주시고 막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제 문화적으로 경주를 지역의 예술가들, 그 다음에 시민들이랑 함께하는 어떤 페스티벌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황리단길에서 거리 이벤트 공연도 좀 하고 네. 그래서 예술 아티스트들끼리 좀 뭉쳐서 작게 페스티벌 만들어서 이제 좀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참가하고 싶은 시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오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기획을 했다가 네네. 코로나가 이제 좀 그러게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역 아티스트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만 조금 진정이 되면 아마 여러분 경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경주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좀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좀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 대단하십니다. 이게 배우들은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몸을 아껴야 되는 사람들인데 또 농가에 가서 그렇게 직접 몸으로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많이들 감동하셨을 것 같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공연과 이제 예술을 만드는 분이시니까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네, 관객들의 그렇죠. 박수와 함성을 들을 때 보람을 느끼실 텐데 기획자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제 한국이 만들면 네. 이미 세계적인 작품이 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 공연을 만드시는 뭐 연출 스태프들 그다음에 배우들이 우리가 만들면 세계적인 작품이 된다는 마인드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플라잉을 유럽 그다음에 그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요 부분만 좀 정리가 되면 이제 세계 무대에 나가서 세계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그다음에 새로 지금 신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작품 역시도 기획 단계에서 해외 무대를 염두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당연히 한국 소재의 이야기고 네. 한국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고 네. 그렇지만 전 세계인들이 봐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스토리를 담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새로운 작품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것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언제쯤 선보일 예정이신지요? 올해 12월쯤에 네. 선보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뭐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올해는 아니고 하면 내년쯤에는 네. 뭐 저희가 찾아와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인피니티 플라잉 이 공연 제목처럼 진짜 무한하게 비상하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경주도 좀 더 세계 속에서 더 빛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에서 감독님께서 큰 역할 해주셨으면 아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